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20만 전자 가능한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만 전자 갖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28만 전자까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20만 전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제가 이전에 목소리를 높여서 신성장 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그만해라, 외국인들이 이러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지금 200여 개 신성장 기업 퇴출한다. 이제 적자 기업, 동전주들 퇴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목소리 높여서 계속 소리를 질렀던 그 부분을 이제는 저는 소리를 안 질러도 된다. 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목소리가 점점 낮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려고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외환시장 24시간이라는 개방이에요. 코스피를 그러니까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한다는 이슈를 밝혔죠. 그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28만 전자는 7월 전까지 가고 28만 전자 넘어서 30만 전자까지는 7월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제 달러로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가 7월 달에 더 많은 유동성 자금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 주가를 볼 때 PBR 0.25배에서 우리가 2배까지 2.5배까지 보자라고 중진국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선진국 MSCI 편입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최소 3배에서 7개까지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이제 0.5배나 1배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7배까지 봐야 되는 너무 큰 괴리감이 큰 거 아니냐? 3배까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게 적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BPS 대비 PBR 7배까지 가면은 또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번 연도 초부터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말씀드렸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말씀드렸을까요? 무료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28만 전자 넘어서 이제 BPS 대비 PBR까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HBM4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정보 공유 계속 들어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화상방송 했었죠. 끝나고 나서 즉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무료 방송 제가 이제 또 목요일 날에 무료 방송 진행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오전에 진행했었는데 못 들어오셨던 분들을 해서 정리를 해드려서 또 써드렸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28만 전자 근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많이 뭐 아침에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방 만들었으니까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고 재무제표나 아니면 추가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또 들어오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전자 넘어간다라는 이야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인데요. 보다 추가적인 전략들 궁금하시면 맞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네. 올해에 워낙에 시끌시끌한 빅 이벤트들이 많단 말이죠. 네. 국장이 이렇게까지 잘 가니까 무서운 건 맞는데요. 이제 미장으로 언젠간 넘어갈 타이밍이 올해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특히 트럼프 중간 선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살짝 멈추거나 숨고르기를 하거나 꺾이는 순간이 올 텐데 한 중반, 한 6월쯤까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코스피 지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꺾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 지수 제가 앞서서 PBR 7배까지 보자라고 했을 때 이미 SK하이닉스는 PBR 분기 실적별로 계산을 해보면 98만 닉스였어요. 그러면 저는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히려 그쪽에서 반응이 더 크게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일부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서 시장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국 시장 대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금 자체도 우리가 해외 시장 쪽으로 우리가 옮겨간다고 한들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 이전에 악재가 있었거나 AI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을 때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이제 첫 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치킨 만들 때 우리가 그 뭐 소스 있잖아요. 그 양념. 튀김가루에 양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6년 그리고 나아가서 2027년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히려 가격이 비싼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쪽에선 반응이 나올 거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횡보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횡보 기간 거치고 나서도 추가 상승은 충분하지만요. 오늘 전문가님 되게 일관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꼽아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요. 1월 달, 2월 달에 이미 굉장히 고점 같은 가격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잖아요. 네. 자, 근데 그때라도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승자입니다. 네. 그러면 3월 달에도 들어가는 분들이 승자일까요? 실제로 제가 작년 5월부터 5만 전자 때부터 네. 삼성전자 10만 전자 외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분들은 5만 전자 때부터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신규 진입으로 다가간다?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또 눌렸을 때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들어가기 굉장히 편했죠. 오후 2시부터 약간 삼성전자가 좀 말아 올릴 듯 하면서 그런 그림은 전혀 안 그려주긴 했었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눌렸을 때 장 초반에 매물 좀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해보기 좋은 관점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이제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뭐 19만 원 후반대까지는 조정을 좀 크게 줄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과 19만 원 후반대에서 스탠다드로 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삼성전자가 들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초반에서 19만 원 후반대까지 조정 줬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담으셨던 분들 승자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순위대로 다음 종목 현대차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현대차가 지금 연이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새만금 투자 이야기는 어제 나왔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만금 투자 이야기를 칭찬을 하면서 오늘 또 뛰었어요. 자, 오늘 같은 좀 횡보하는 시장 안에서 10% 거기에다가 우상향 그래프로 상승 마감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자, 현대차 담으신 분도 승자인데 네. 현대차는 SK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의구심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서의 네. 실적들 아직 안 보여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화상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차 급등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졌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 나와줬고 화답을 했고 근데 이제 이전에 사실 새만금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3일, 3, 4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상승 이번 주가 더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만금 MOU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현대차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대차 9조 원 투자가 이제 호남권 전체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꿀 거다라는 또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 140배 면적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만금이 로봇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16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 그리고 이제 7만 명의 고용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라는 이 종목 자체도 28년도 제가 이제 앵커님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 도대체 언제 나오냐? 저는 이제 2028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돼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은 로봇 양산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제 상장 모멘텀이 살아 있는 한 뭐 지금 이제 상승세는 그냥 단순하게 거품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대차라는 개념 종목 자체는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굉장히 큰 우량주 개념보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좀 겨냥을 하는 그런 AI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래를 선점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는 기대감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번 맞죠? 연도 네, 맞죠? 네. 네, 잘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5월 달,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제 뭐 전략산업 육성안이 또 발표가 되면서 그 현대차 가치 자체가 또 재평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가 이전에 우리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자동차 회사로만 봤다면은 지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새만금 특화단지 입주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슈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사실
40만 원에서 50만 원 구간 대비 이전에 우리가 현대차를 보면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대비 우리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PER을 보면은 제 기억에서 3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서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재무제표를 켜보면은 네. 이전에 제가 뭐 40만 원, 50만 원 구간에서도 정보방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BPS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BPS대로 42만 원, 43만 원 구간에서 찍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PBR은 지금 분기 시점 0.5배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연도 7월까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40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3배까지 보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제 60만 원을 넘어서 7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목표가는 저는 70만 원 이상까지도 높이도록 해보고 싶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6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노려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운이 좋게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상승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 습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주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국 PIM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70% 이상으로 상승률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올라오면서 같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면서 현대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현대차 올라오면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한국 PIM 같은 경우도 2월 10일 날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 계좌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빨간불로 계좌가 물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다면은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PER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4-5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인도법인 PER은 32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32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본사 대비 3배 가치나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모멘텀이 맞물려서 지금 BPS 대비 PBR이 0.5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68만 7천 원까지 갔다가 67만 원 주저앉아서 종가를 마감한 모양이지만 저는 충분히 7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새만금 이슈라던가 이런 것도 3일 전에 미리 우리 무료 정보방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급등 직전에 한국 PIM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손이 느리신 분들이나 정보에 대해서 느리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래 정보방 참여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정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급등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자, 근데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같이 좀 주목을 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뭐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그리고 기아도 어제 완전 급등했다가 맞습니다. 오늘은 현대차만큼 잘 가지는 못했고요.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현대차 너무 커서 못 들어간다. 네. 이런 그룹주들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이제 그룹주라던가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PIM 같은 같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로봇 섹터로 좀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오히려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나 뭐 글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모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결국 이제 현대차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와주는 이 차트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PIM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도 급등 나와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저는 이 종목 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76%, 그러니까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일어났었지만 어제 고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76%라는 수익률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PIN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봐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관련해서 내가 아직 급등주 이렇게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대차 깔고 한국 PIN 같은 종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부러우셨던 분들 3월 달에는 한국 PIM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우리 전용욱 전문가님의 정보방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또 시청 순위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쭤볼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봐도 반응이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네. 10만 원을 안착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좀 느낌이 올 것 같다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진짜 작년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사실 네. 전망이 너무나 좋아서 그쵸. 좀 똑같이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가나요? 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11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넘어졌습니다. 오늘 넘어졌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앵커님이 그러시나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오히려 오늘 11만 두산 에너빌리티 찍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열어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자체는 이제 우리가 상향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한국 PIN 같은 종목처럼 급등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공략하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 자체가 이전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하락분을 막 급락을 한다던가 이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될까라고 좀 여쭤보신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뭐 HBM이라든지 D램 같은 경우 이런 이제 HBM이나 D램 쪽에서 이제 모자른데 GPU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자른 게 사실 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히려 이 전기 쪽에서도 모자르다 보니까 GPU 쪽에 대한 수요가 모자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전기 발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만들려면 결국에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력.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이 터빈이 솔직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흔하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몇 없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도 주인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사실 수주를 받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속도는 빠르지는 않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주에 11만 원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11만 원 돌파를 했으니까 다음에서는 저는 13만 원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말씀드린다 약속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디테일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원전주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또 공략을 했었죠.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진이라던가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또 공략을 했던 게 우진, 그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 G2파워 급등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변주 쪽으로 우리가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에 대해서 급등주를 미리 잡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영욱의 급등주 미리 잡기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우진,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G2파워
그리고 이전에 또 우리 VIP 분들의 에너토크까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제가 앞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유도 하락할 때도 되게 천천히 하락하는데 상승할 때도 되게 천천히 상승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주변주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확인해봤으면 이렇게 뭐 우진이나 보성파테, G2파워 같은 거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좌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드릴 거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자력에 대해서 뭐 터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뭐 수주 잔고라던가 지금 얼마까지 됐나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뭐 적자가 나왔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오히려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두산밖에 부진하니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슈는 또 확인해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싱가포르 방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음에 3월 필리핀하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원전과 AI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협력을 다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에서는 원전 좀 중요하게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13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짚어봤는데요.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주도 섹터의 대형주들의 랠리는 3월 달에도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도 여쭤볼 건데 저는 조금 삼성 SDI랑 방금 전에 세 종목이랑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많이 눌렸다가 반등이 나온다는 신호탄은 저는 삼성 SDI가 많이 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SDI가 이번 주에 정말 이제 탄력을 제대로 또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의 시대가 언제 한번 다시 오냐, 3월 달에는 돌아오냐, 코스닥이면 또 2차 전지잖아요. 네. SDI가 어쨌든 충분히 잘 갔단 말이죠. 네. 추가적으로 3월 달에 주도 섹터를 뺏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 한 85% 정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제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되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봐도 된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이제 유동성 자금 투입됐을 때, MSCI 리밸런싱 됐을 때, 그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도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 1000포인트는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갔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 것도 제약이나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필히 지켜봐야 되는데 3월 달에 유독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결국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삼성 SDI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인터배터리 3월 인터배터리에 대한 행사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지켜가야 될 종목들이 또 많죠. 그래서 이전에 3월 그러니까 1월 달인가 2월 달 얼마 안 됐죠? 2월 달쯤에서도 제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종목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2월 12일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월 22일 날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도달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드려가지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으로 잡겠다. 왜냐면 3월까지 좀 끌고 가보자. 3월 인터배터리에 대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3월 달 이후로부터 자금 유동성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유입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수급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대형주 쪽으로도 확산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앵커님이 말씀드렸던 게 이 삼성 SDI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이유도 있었고 상승분도 막 그렇게까지 급등이 잘 나와주는 종목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적자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개선 사이클 진입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산 ESS에 대한 수입 규제에 따른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또 오늘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 수입을 또 금지 법안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ESS 모멘텀 거기다가 또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라는 그런 이제 부각도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삼성 SDI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 자체도 대형주 쪽에서도 대마이평 수렴 구간에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상승분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은 나왔었습니다. 뭐 48만 원까지 제시했었지만 거의 상승분을 다 했었죠. 저는 오히려 SDI 같은 경우에서 상승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자체는 결국 지금 미국 ESS 규제 기대감에서 올랐지만 뭐 안정성이나 품질 관련해서는 솔직히 경쟁력이 높은 국내 우리가 배터리 기업을 봤을 때도
삼성 SDI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인터 배터리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때가 되면은 이제 50만 원은 좀 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50만 원. 예. 좋은 가격이네요. 자, 인터 배터리 그리고 ESS 그리고 사실 전고체 배터리, 로봇에 네. 대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2차 전지 안에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런 네. 부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저는 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업황이나 수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AI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나왔을 때 결국 수급 측면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세론으로 작용할 지금 최근에 세론으로 작용한 종목들이 이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이슈가 다가왔다고 봐도 결국에서는 이 유동성 측면에서 들어왔을 때 배터리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전에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더 나아가서 삼성 SDI까지 지금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마이평 수렴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론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재료 소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46만 6천 원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관련해서도 제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배터리 중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원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DI에 대한 2차 전지나 아니면 에코프로에 대한 정보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정보가 언제 나왔었지? 지금 곧 급등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정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QR코드 나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찍으시면은 정보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이런 정보가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2차 전지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코스닥의 대장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워낙에 또 기대감 갖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네. 수급적으로 좀 탄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굉장히 이 대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데 정말 관심 못 받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을 때가 포드에 대한 이슈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노이즈보다는 제가 이전에 LG엔솔 나 혼자점상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에 이게 그러니까 개파락해서 시작했을 때에 대한 하락분이 결국에서는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 상승 동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나 혼자 점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지금 이 하락했던 부분, 즉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힘은 여전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랠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진다고 가정해봤을 때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도 공략을 해봐도 되지만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제가 눈을 더 돌리는 이유는 결국에서는 지금 뭐 소닉사이클 진입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SS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소닉사이클 진입이라던가 이전에 계속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컸던 쪽이 삼성 SDI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쪽은 저는 실적 부분에서는 삼성 SDI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 이전에 52만 7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기서 눌림목 진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좀 더 상승률이 가파른 종목군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감내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 공략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더 저점 매수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